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징글TV 목요일 사람 속으로 아주 정말 훌륭하고 매력적인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들 이제 아시고 응원하고 계시죠. 또 이 윤석열 국힘당이 포갑 세력에 의해서 한국 지방 정치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당한 제명이라는 폭거를 당하신 분입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예. 인사 좀 하시죠. 제가 지금 여현정 TV도 공동 방송하나요? 아직 제가 서툴러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예, 나중에 네. 또 한번 모실 때는 네. 안징글TV나 여현정TV 공동 방송을 하자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인사이트TV하고 안징글TV 공동으로 지금 그렇구나. 생방송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인생경제연구소에 자매 TV들이 꽤 있습니다. 인사이트TV, 우이종TV, 양삼TV, 네. 뉴스맥TV, 네. 임세현TV, 박예슬TV 등등등등. 네, 나중에 그중에서- 자매 되겠습니다. 아니요. 예, 저희 리더 TV가 되셔. 민생경제연구소 네, 그룹의 리더 TV, 그러게 여현정 많이- TV. 예. 네, 자, 많이 부족해서. 저기 항상 우리가 뭐 발언이나 기자회견이나 네. 뭐 방송할 때 시간이 쫓기잖아요. 네. 오늘은 5시 40분까지 좀 이따 여현정 군의원님 국회 안에 있는 민주당 결의대회 연사하셔가지고 제가 6시 50분까지 모시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6시 40분에 끝낼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마음껏 하셔야 돼요. 네. 자, 인사부터 길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인사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안진걸 소장님께서 무럭무럭 키워주시는 아유, 별말씀입니다. 네, 전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전 양평 군의원이 됐어요. 여러분 네. 제명을 당해가지고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너무나 폭거지만 오늘 소송 제기하셨나요? 네, 오늘 그 수원법원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징계무효 소송 같이 신청서 접수했습니다. 아무튼 매우 형식적으로는 가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전 의원이 되신 건데 지난주에 4일 만에 그런 폭거를 당하셨는데 아무튼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네. 여현정 군의원님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군의원이 되셨는지 네, 양평에서는 그런 얘기, 네. 그 전에 뭐 세월호 추모 모임 같은 것도 하신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저번에 촛불집회 때는 블라비 공연도 하시던데 뭐 네. 어떻게 그런 또 율동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등등등등 네. 좀 본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 여현정은 누구인가 궁금하시잖아요. 혜성처럼 등장한 멋있는 사람 여현정 그는 누구인가?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 2달 동안 고속도로 싸움하면서 정말 많은 방송에 불러주셔서 갔는데 제 이야기 물어주는 거 처음입니다. 다 현안만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시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그렇구나. 네, 사람 속으로는 사람 네. 속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네. 자,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자, 안징글TV, 인사이트TV 말고는 네. 어디서 들 수 없는 전국적 지금 고속도로 게이트의 스타 우리 여현정 군의원님 제명까지 당함으로써 더더욱 윤석열 국힘당 정권의 이 폭압과 부당함을 널리 알고 계시는 온몸을 알고 계시는 여현정 군의원님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곧 펼쳐집니다. 네.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자, 안징글TV, 인사이트TV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여현정TV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현정TV는 같이 생방송을 못합니다.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여현정TV도 현재 구독하기 좋아요 가시면 사진 너무 멋진 사진 있고 현재 5,580명 여현정TV 동영상 최근 동영상 1일 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요즘 활성화돼가지고 뉴스공장 그저께 나가셨나요? 네,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공장 나가고 네. 이야기했더니 봤습니다. 공장장님이 오셔갖고 다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한다고 이 부당함을. 네. 아까 매부쇼에서도 네, 여현정 군의원 감사합니다. 이야기했더니 네. 최욱 앵커님이 엄청 잘 호응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게. 네. 그 화제가 된 5분 말은 네. 제명 당하기 전에 제명 당하는 전날 전날.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네. 간신히 했습니다. 5분 발언 안 받아주려고. 그것도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제명해버렸군요. 네. 자기들끼리 네. 그- 그러니까 5분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보통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당연히 해주거든요. 근데 자꾸만 대본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 검열 거부했고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네. 그랬더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여론이 안 좋아질까봐 그런지 받아는 줬는데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 부분 발언은 지금 여현정 TV에도 올라가 있죠. 네. 동영상에 있나요? 쇼츠 코너에 네, 있나요? 여기 쇼츠에도 있고요. 네. 밑에. 요거네 네. 요거. 예, 여러분 여현정 TV 좀 이따 여현정 의원님의 본격적인 인생 이야기 듣기 전에 네. 여현정 TV 홍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580명. 오늘 제가 6,000명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7일 전에 양평군의 여현정 의원 5분 발언 4,400개 역시 이걸 많이 봤는데 이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쇼츠 그다음에, 1만 예. 개 됐더라고요. 예? 쇼츠 1만 오 개. 쇼츠. 오. 네. 여현정 의원님 쇼츠는 네. 촛불집에서 말하는 거나 제가 공동기자에 말하는 거면 수십만 명 본 것도 꽤 많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선산 조상묘가 아니라고 한 거 네. 저희들이 같이 걷는 거 있잖아요. 예. 연임 군의원 임세훈 소장 그건 네. 지금 210만 명 가까이 봤고요. 그래요. 네. 양평군청에서 임세훈 소장님 발언한 것도 100 몇십만이 받고
그 외에도 엄청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국민들이 엄청 보십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관련 콘텐츠는 1000만 명 가까이 본 것 같아요. 다 합쳐가지고. 네, 대단하세요. 오늘 또 네. 뉴스 공장에서 만났는데 네. 매불쇼에서 이소영 의원님하고 천준 의원님 이야기 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 못 해버렸네. 아유. 고속도로 교통량도 조작했다 부풀리고 네. 원희룡이 이제 최근에 그 이야기하면서 그 천준 의원이 그다음에 용역회사의 국토부 장관들이 득실득실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소영 의원이 네. 밝혀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그 다음 주에 할게요 하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현정 TV 여러분 지금 잠시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 다른 분들 오기 전까지 1분만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TV로 여현정 TV밖에 없어요. 여현정으로 하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여현정의 네. 이름이 특이한 거죠. 어떤 분들은 소개하면 막 TV가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막. 네, 그래서 여현정 TV 얼른 갔다 오시고 저번에 MBC 라디오 시사에도 시선 집중 3일 전에 네네 다녀왔어요. 김종배 선생님하고 털보 옛날 네네, 이슈 털어준 이털남, 남자였죠. 거기도 갔다 오셨고 아무튼 맹활약 중이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현정 의원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양평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네.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양평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토백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네. 또 근데 야- 언제 양평 이사 가셨는데 그러면요? 어, 꽤 되셨잖아요. 그래도. 예, 한 13년 정도 됐고요. 그럼 제2의 고향인데요. 네. 지금 사는 데가 네, 서울에 고향이죠. 예, 서울에 살다가 그 13년쯤 전에 이제 혁신학교 아이들 혁신학교를 보내려고 여기저기 또 시골을 찾아보다가 그 양평이 서울에서 인접해 있고 또 이제 그 남편이 출퇴근하기가 용이해서 네, 선택해서 이사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이제 지역에서 학부모 활동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그럼 서울이 고향이에요? 네, 서울이 고향입니다. 어쩐지 세련돼 보이시다. 그럼 저처럼 우리, 예, 시골 사람 양평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이도 있어요? 네. 남편 있는 건 알았어요. 아이들은 그러면 네,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명? 네, 둘이요. 아직 어린가요? 다 컸습니다. 네. 몇 학년들인가요? 어, 알았어요. 안 네. 밝히셔도 됩니다. 예, 다 너무 크다 그러면 네. 우현정 의원님에 대한 신화가 깨질 수도 그렇죠. 있죠. 그냥 애때 보이고 뭔가 네. 좀 예,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평이 워낙에 이 그 뭐 원주민, 선주민, 후주민 갈등이 좀 많이 심한 곳이고 배척도 좀 많이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양평에 살고 있으니까 양평 사람이라 양평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 어떤 광해군 때부터 네. 사셨다는 분이 아, 400년은 살아야 양평 사람이다 뭐 이런 에이. 우스갯소리를 할 우스갯소리치고는 정도로 너무 썰렁하다. 우스갯소리를 심합니다. 할 정도로 네. 그 이주민에 대한 이 배척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시민운동을 하고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2021년에 입당을 하면서이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네, 그 전에는 주로 양평 경실련이나 양평 세월호 추모 모임을 네 좋아하셨었나요?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도 좀 네, 얘기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예. 양평에서 여현정 네. 부녀님은 십수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네. 예. 그 교육희망 네트워크라는 오, 시민단체 교육시민단체 알죠. 네, 예. 교육시민단체 활동으로 지역에서 시작했고요. 그러던 중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일어나면서 그 조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추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바람개비들이 양평의 초등학교 조연초등학교 양평읍에 있나요? 아니, 용문에 있습니다. 용문에 있는 네. 용문 여러분 용문산 있는 그 네, 용문 맞습니다. 아시죠? 네. 용문산과 용문사 그 용문사 입구에 보면 뭐 한 천년 묵은 그 은행나무 은행나무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네. 너무나 유명한 저도 네.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네.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시민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세월호 그 가족들과 좀 손잡고 추모도 하고 또 진상규명 싸움을 하는 그런 단체였고요. 초기에는 뭐 한 300명, 400명 가깝게 활동을 하고 서울로 100명씩 모여서 촛불 집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명씩이나. 네. 세월호 이제 참사 2014년도 있었으니까 네. 그 즈음부터. 그 즈음부터 네. 그래서 세월호 추모 활동,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민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예. 2015년에 이제 경실련 양평 지부가 예. 예, 창립을 했습니다. 그 창립 당시에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사회를 보고 예. 그때 스카웃이 돼서 예. 창립되면서 그 사무국장 활동을 시작했고요. 아, 양평 경실련 네. 초대 사무국장. 네네. 그 우리 임세훈 공동소장도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그러셨구나. 위원이었거든요. 네. 그걸로 시민운동을 시작했대요. 네. 대기업 다니면서. 회사 대단하시네. 몰래. 아이고. 왜냐면 회사에서 안 좋아하니까 대기업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양평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는 양평 지역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화상경마 도박장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저랑 뭐
활동이 비슷하네요. 그쵸? 저도 강동 송파 교육 네트워크 회원이었고요. 아, 네. 용산 하상도박장 그쵸, 저지 반대. 투쟁위원회 네. 제가 간사해가지고 결국 5년 동안 네. 투쟁에서 막아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참여연대 경실련은 뭐 우리나라 시민단체 쌍마차니까 네. 만날 법도 했는데 못 뵌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저는 예. 잘 알고 있었죠.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화산경마장 그 유치 반대 투쟁했고요. 네, 아우 네, 한 대단하십니다. 7천여 명 서명 받아서 네. 정동균 막아냈죠? 교수님께 제출했습니다. 눈에 흙이 들여오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 약속 받아냈고요. 아, 그리고 안 들어왔죠. 네, 못 들어왔죠. 막았습니다. 예, 제가 예. 화상도박장 좀 알아서. 네, 네. 예. 막았고 또 이제 양평에 이것도 김성교 작품인데요. 아, 김성교. 여러분 화산경마 반드시 알아놔야 도박장도 됩니다. 김성교 작품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양평공사라고 그 양평의 유일한 지방 공기업 비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비리를 그 깨고 그다음에 적폐 청산하는 싸움도 양평 경실련이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일제 불매 운동이라든지 옥시 불매 운동 예, 이런 가십 살기. 사회 활동들을 좀 주도하면서 경실련이 지역 내에서 좀 입지를 다졌었고요. 제가 사무국장 활동을 하면서 좀 사회 참여를 계속해 왔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 국힘당이나 지역의 이제 극우 보수 집단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양평 왜냐하면 내에서 계속 이빠른 소리와 시민의 싸웠으니까 입장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싸웠고,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화산경마장이라 세월호 투쟁할 때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었었어요. 네. 그러면 항상 그 철거를 하고 군에서 자꾸 가져가서 그때 김성교 군수 시절이죠? 당시에 네. 김성교 군수를 현관에서 길을 막고 현수막 돌려달라고 싸운 적도 있어요. 아. 그리고 당시에 도시과장 안철영하고도 부딪혔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네. 6일 만에 단독 승진해서 공중 네. 비리도 저지르고 네. 고속도 게이트도 깁스 개반. 네, 저는 안철영과도 안보 부딪혔었습니다. 국장이라고 하는데 이분 네.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안철영 네. 국장까지. 예.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희 이제 최재관 위원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예. 정치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2021년 4월에 제가 입당을 하면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이런 역할을 2021년 4월. 네, 2021년 역할을 맡아서 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제가 당선된 건 좀 기적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 사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좀 시민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가열차게 싸웠었는데 양평 정서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주변의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선거도 치렀고 그리고 당선이 되고도 지금도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좀 견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활동한 그렇죠. 게 아니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당내에도 탓세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얻어야 하는데 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몇 안 되는 우리 당 의원이라고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조금 마음이 뭉클하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기득권들이나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기대지 않으면 선거도 치를 수 없고 정치도 할 수 없다라는 주변 선배들 얘기 많이 있었어요. 지역의 유지 같은 네. 사람들. 예. 근데 저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네. 그런 분들이 정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뭐 고개를 숙이거나 좀 주저하거나 그분들에게 바른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치를 때도 좀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고 시민운동하면서 모였던 그런 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서 주셨고 사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었는데요. 생활 정치를 하겠다라는 모토로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자라는 게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150명에 2,15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어요. 네. 올해 처음으로. 근데 이거를 10,000원 회원 2,150명의 소액 회원들의 도움으로 한번 선거를 치러보자 해서 제가 1만 원 회원 2,150명인가? 예, 정확히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모집하기 운동을 했는데 달성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군의원, 네. 기초의원들은 후원회를 네네 후원회를 두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선거 기간에 모금을 할 수가 선거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원이나 또는 시민들은 네, 불리하게 돼 힘들죠. 있잖아요. 네. 근데 다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네. 뭐 소액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은 네, 딱 그게 열려 그쵸. 있죠. 예, 총 선거 네. 그
총 선거 기금 음. 선거에 쓸 수 있는 돈의 50%를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는 그게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선거에는 대부분이 못 하셨어요. 갑자기 시작된 거고 후원금 모금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도전을 해봤고 2,150명이 예, 10,000원씩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목표액을 달성하고 선거를 네. 치렀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와서 바로 된 건가요? 네, 초선이고 2021년도에 예. 네. 그것도 여러분 지역구가 강상면 강화면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에 강상- 고속도로 변경한 지지자들이 네. 대부분 있는 원래 사시는 데도 강상 강화면. 그쪽이세요? 예, 저는 용문에 사는데요. 예, 지역구는 그 8개 면이나 되기 때문에 강상 강화가 포함이 됩니다. 아 용문 강상 강화. 강화, 뭐 단월, 청운, 양동, 지평, 네. 예, 개군 이렇게 8개 면인데 이 양평에서도 이 동부 지역은 더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 중대선거구제였나요 혹시? 네, 3인 선거구. 아 3인 선거구 8개면 네. 강상 강화를 포함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등 한 거예요? 2등 했습니다. 오 2등 네. 대단하시다. 3등이 아니고. 네. 와 이제 1등하고 3등은 국민의힘이었나 보네요. 맞아요. 네. 최영보- 한 번도 그렇게 안 어. 된 적이 없어요. 예. 그 최영보 의원님은 최영보 의원님은 이제 또 가선거구에서 2등 했습니다. 2등으로 두 분이 다 지역에서 당당. 네. 비례도 있나요 기초구에도? 비례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례는 실패했고요. 아 비례는 한 명. 한 명 뽑는데 국민의힘이 됐군요. 그렇게 해서 7명인데 네. 저쪽이 5. 5명 저희 아 이제 이게 됐네요. 네. 지역구가 2개 두 개- 있고 3인 네. 선거구에서 2명은 국민의힘, 1명은 민주당이 됐고 네. 4등인데 비례가, 비례 저쪽이 되면서 5대가 됐고 네. 제명을 당한 겁니다.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 어렵게 연정- 기적처럼 당선이 돼서 음. 그 가장 많은 조례 발의를 하고 와. 제가 행가무수 의원상도 받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결국은 제명이 됐습니다. 그 의원의 역량이나 의원의 활동 뭐 이런 것들로 평가되지 못하고 다수당의 무기로 저는 좀 억울하게 제명이 되기는 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연정 군의원님이 얼마나 열심히 훌륭하게 살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양평 경실련, 양평 세월호 추모 모임 네. 그러면서 양평군의 김선교가 삼성군수하면서 온갖 비리와 행포가 있으니 거기에 맞서고 동네 공동체 파괴하는 화상 도박장 그거 완전히 피가망신하거든요. 거기 다니다 보면 네. 동네 공동체 막 썰렁해지고 황폐해지고 막 범죄자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거 막아내고 그러다가 그 2021년도에 이제 신림동에서 제도 정치로 풀뿌리 정치로 해서 양평 민주당에 들어가서 사무국장하고 그 보수적인 양평에서 군용까지 당선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밝혀내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명까지 되신 건데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안 지켜주시면 누가 지켜줍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어디만 나가기만 하면 그 우리 연정 의원님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날 기자회견도 하고 왔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끝나고 이재명 대표님이 어디 들어가셔야 되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저희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연정 의원님 보고 엄청 그 단식 힘든 와중에도 반겨주시면서 왼쪽에는 최영보 의원님, 오른쪽에 연정 의원님 앉고 임세현 소장이랑 저희들도 다 앉고 최재관 위원장이랑 짧지만 아주 강렬한 한담을 나눴고 오늘 이제 좀 이따가 7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될 때 여인정 군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랑 함께 발언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5살 분이 끝나면 6살 분이 끝나면 우리 또 腾PD님이랑 계속 우리 7시 방송 생방송 하거든요. 집회까지 저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것까지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좀 더 보내주십시오. 진짜. 그리고 막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겠네요. 네. 여현정 챙도 군의원님의 징계철회 탄원서 네. 작성하고 계시고 그것도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연정 TV 좋아요 구독하기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고 와 네. 그래가지고 예. 그럼 결국 2년도 안 돼서 제명돼 버렸네요. 그쵸, 작년 1년 6월이었나요? 2개월. 예, 작년 6월? 네, 1년 2개월 만에 저 몸 사르지 않고 진짜 네. 열심히 의정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들 진정성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늘어났고요.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도 지지 표시해 주시는 분들도 좀 하나둘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생겨났고요. 근데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았고 이걸 그대로 덮고 묻어서는 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행감에서 6월에 행감이 있었는데 주로 이 보조금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도로 그리고 개발 문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 홍보비가 좀 어떻게 제대로 원칙 없이 집행이 되고 있고 언론이 이제 관변 언론 노릇을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좀 지적을 지역 했고요. 언론, 지역 언론. 네, 맞습니다. 지역 예. 언론. 그러니까 보조금이 예. 지역의 관변단체와 네. 지역 언론에 맞습니다. 과도하게 일부 지원할 수 있죠 네. 당연히. 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전진성 군수의 사조직 또는 그쵸. 친조직화되는데 네. 국민의 혈세가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또 그게 또 눈의 가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존재였던 것 같다. 저도 느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편치 않죠. 그래서 이번에 제명된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나 지역 언론의 분위기는 딜라이트 TV에서는 부정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 같고 지역 그 네네네 케이블 맞습니다. 방송 네. 양평 시민의 소리도 좀 맞아요.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 네, 같고 네. 거기가 그래도 좀 객관이 네. 나머지 막 관변 언론도 있고 그러던데 막 그러니까 관변 네. 언론이 그냥 한 5개 정도, 예, 5개 정도가 똘똘 거기- 뭉쳐가지고 거기서는 부당한 제명으로 좀 몰아갔나요? 아니죠. 부당하지 않고 이게 정당한 제명으로 몰아갔죠. 그러니까 정당한 제명으로. 네, 맞습니다. 그나마 그러면 양평 시민의 소리하고 네. 지역 케이블 방송은 그리고 예, 지역 언론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예, 언론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이 신문들이 뭐 양평 아고라, 뭐 네. 일요신문, 네. 그리고 뭐 양평 시민신문 이런 몇 개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이거 부당한 처사다, 뭐 이거 폭거다 이런 이야기로 방송했어요. 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역 여론도 크게 저희한테 불리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예, 판단하고 예. 있고요. 그 고속도로 게이트도 여론조사가 3번 있었죠. 네, 3번 그것도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론조- 일방적으로 막 전진선이랑 원희룡이 네. 강상면으로 그쵸, 몰아가니까 몰아가고 강상면화는 원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안 그럽니다, 여러분. 네. 네. 그 설명은 잠깐 3번 있었던 거. 네네 3번 있었습니다. 이제 워낙에 지역 분위기가 이 그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적인 분들의 목소리가 계속 과반영되고 있어서 예. 지역 여론이 마치 이 변경안을 지지하는 게 우세한 것처럼 뭐 이렇게 여론이 몰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비슷한 그게 상황이었는데 어디서 했었나요? OBS 전혀 OBS가 두 번째고. OBS가 세 번째고요. 예. 그 일요신문에서 한길리스트 오케이. 대략 그 정도 밝히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반반으로 나왔어요. 거의 반반으로 나왔는데 이제 원안이 약간 뒤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70%를 유선으로 유선으로 했죠. 해서 좀 그런 민심이 반영됐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는 하지만 어쨌든 약간 뒤졌었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원안이 0.6%, 0.7%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OBS 예예예 일요신문이 한 번 더 했고 예. OBS가 나중에 했는데 두 번의 여론조사는 원안 지지가 0.6%, 0.7%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도. 야, 이렇게 네. 반제 네. 여론 막 반제 데모로 네. 마치 여현정 최재관은 때려 죽일 삼처럼 몰아가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막 원희룡 뭐 조중동 다 쏟아붓는 건데 정부 여당이랑 국토부랑 네. 심지어 용역사까지 동원해서 네. 그리고 지역의 전진성 군수가 공무원들까지 막 부당하게 동원했죠. 예. 민주당 앞에 막 가고 백지환건 원희룡인데 민주당 앞을 갑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아 그랬는데도 네. 원한 지지가 더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양평 뭐죠 그 양평 그 뿌리 패스북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예. 나무라는 양평 시민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한 네. 1,100명 한 것은 거의 거의 70% 가깝게 원한 지지가 자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민심이다. 여론이겠죠. 예. 예,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네. 제명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강상 지역구 네. 지역구분들이 엄청 분노할 것 같은데 아무리 네.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는 여론. 예, 맞습니다. 이 뭐 그 어쨌든 성향을 떠나서 진보 보수 성향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다라는 여론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엄청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먹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탄원 24시간 만에 한 3,000명 정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 500명 정도는 또 지역 분이셨어요. 와 지금 탈원이 끝났나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계속 받고 하고 있죠? 있어요. 예, 본안 소송 때 예. 제출할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채팅창에 여현정 최영복 군의원님 탄원, 네. 징계 반대 탄원 계속 올려주시고 또 여기저기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도 보니까 주제 넘게 막 나서갖고 일단 기자들이 당신 누구냐? 네. 공은주 비리가 왜 이거 이제 하고 얘갖고 지금 숨어 있는 안치국장이 있고 네. 김태 도로과장이 과장 있고 있고 도로팀장인데 팀장이 있습니다. 도로팀장을 연정 군의원님하고 최무 군의원님 불러다가 공적인 고관이 의원님 네. 누구? 제가 예, 그러니까 여현정 군의원님 방인가요? 네, 제 방입니다. 예, 불러서 네. 업무 보고를 받았죠. 업무 보고를 받죠. 네. 예측도 군의원 둘이. 네, 네. 그러면서 공적인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적인 당사자로서 공간에서 사적 대화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공익적 주제로서 그 유명한 그 녹취록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뭐 그게 뉴스공장이나 더 탐사에 나왔는데 나왔죠. 네. 사실 언론들이 이거 대서특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 번만 예, 좀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그 2022년 7월에 국토부에서 이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의견을 묻기 위해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그 협의 요청 공문에 대한 대답으로 원안과 변경안 그리고 제3의 안이 등장하는 네. 그 공문을 작성을 한 당사자가 도로건설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새로운 노선들에 대해서 그려서 제출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예. 근데 제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8일 만에 네, 그 6일이에요. 예타 6일. 통과한 네네. 예. 6일. 안을 긍정적으로 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네. 2안 3안이 나오고 네. 그 중에 이른바
이안이, 네. 강상면 안이 갑자기 맞습니다. 채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김건희 안이. 네네. 예. 그 세 개의 노선을 그려서 보냈다고 하는 그 팀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했다. 네.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한번 해보라고 했다라는 말을 그렇죠. 사만은 워딩 그대로입니다. 이게. 국장이 네. 이런 아이디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네. 그었다. 네, 본인들이 네, 네. 강상면함과 함께.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악의적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편집 자체를 잘 할 줄 모르고요. 악의적 편집이 아니라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도 네. 들어봤는데 네, 왜 우리도 강상면 안이 됐는지 모르겠다. 네, 저도 잘 몰라요. 올해 최근까지도 들어서 몰랐어요. 1월 달에가 그렇게 내려왔다. 네, 네, 네. 국토부에서. 그리고 도로공사랑 국토부 공무원이 왔다 갔다 작년 네. 7월에 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렇게 노선을 그려서 회신하고 그 지자체의 의견이라고 올리는 그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라는 네. 것도 여러 번 확인했고요. 예. 네, 그런 내용의 녹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사자가 대화 녹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불법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막 사적인 공간에 사적인 대화다가 이렇게 하면 불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도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공적 공간에서 공적 네. 이슈로 일종의 일면 보좌관이 있으면요 국회에서는 보좌관들이 옆에서 다 녹취를 하거나 아니 메모를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근데 네. 군의원님들은 보좌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군의원님이 녹음을 한 것뿐인데 그리고 그것도 어디 이상한 데 뿐이 아니라 언론사에 저 탐사나 뉴스공장에 제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제명사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현정 군의원님하고 최영복 군의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드디어 이제 6시 40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벌써 왜냐면 50분에 이제 50분까지 이재명 대표님 지금 이재명 팀 들어와서 보니까 네. 너무 힘들어하고 누워 그러게요. 계시네요. 오늘이 지금 목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 8일째. 8일자야 진짜 힘드실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실 텐데 저희도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군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쭉 우리 시민들께 네. 또 안지걸 TV와 인스타 TV 애청자들께 네. 또 나중에 이제 여현정 TV 구독자들 나중에 여현정 TV도 올리세요. 네, 그럴게요. 녹화본을 네. 올려주시면 될 네, 것 네. 같고요. 지금 여현정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반대청원 징계 반대청원하고 여현정 TV 구독 좋아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까 5,800명 56,100명까지 늘어났네요. 네. 아, 5,610명. 5,580명에서 네. 5,610명으로 네. 그러면 5,800명. 네. 그래서 더 늘어나겠죠. 3, 40명.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우리가 6,000명까지 만들어 드려 보자고요. 자, 마무리 말씀. 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방송인으로 요즘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제명한다고 해서 이 고속도로 진상규명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게 왜 제명을 했는지 결국은 이 진실을 막기 위해 발목을 잡고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거다라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저는 더 열심히 또 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이 싸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박수 좀 계속 보내주십시오. 여현정 TV. 네. 지금 어제 우리가 기자회견한 거 서울 그 양평 공공지구 추가 고발했잖아요. 실제로 최은순 김건희의 ESIND 은순이네와 그 딸들 ESIND 네. 뭐 원래는 최은순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롭먼트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누가 보기에도 은순이네와 그 딸들로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 기소 안 했잖아요. 김건희 오빠만 기소했는데 제가 추가 고발 왔거든요. 여현정 군의원님하고 거기 오마이TV 지금 그때 생방송 12만 명이 넘게 봐주시는데 어제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여기에 딱 첫 번째 댓글이 옵니다. 민주당 여전사 여현정 의원님 외분들 응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네. 거기 딱 여러 명 있었잖아요. 10명 있었잖아요. 네. 다 여현정 외분들이에요. 여현정 군의원님 중심으로 제가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보람입니다. 어깨도 무겁고 예. 몸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50분이 다 됐는데요. 7시부터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대회 저희들 연영 군의원님 제가 모시고 지금 출발해야 되고요. 네. 저희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 네. 국회의원 결의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PL 영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민주당 집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보고 민당 집회로 합니다.